정의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혹 집사님, 네.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집사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그 오디오 성경 있어요. 네. 그거 이제 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드리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성경만 읽다가 그러면은 채 1절이 안 넘어가고 이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도 들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죠. 예. 우리는 그렇게 듣고 또 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바로 청각장애인 분들인데 네. 이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오늘은 또 어떤 귀한 분이 나오실런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실런지 화면으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는 뉴스 수화통역사 이면서 안양대학교 교양과목 수어를 가르치고 있고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모상관입니다. 일반 소통은 다 가능하시고요.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4명, 5명 그렇게 됩니다. 방송국하고는 방송을 펑크내지 않는 신뢰관계로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분명히 장애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사회 속에서 이 친구들이 미랄이 되지 않을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좀 좋은 분이 나오셨어요? 아나운서분 같으세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함교회 모상근 목사입니다. 농인들과 같이 사역하고 있고요. 농인과 청인, 그러니까 듣는 분과 못 듣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교회를 조그맣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청함교회예요? 네. 그 청함교회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다면서요? 이제 청각장애인과 함께 또 반대로 농인들은 청인과 함께 그래서 같은 음을 따서 청함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청함교회. 예. 네. 그래서 청함.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청함교회인 줄 알고 자꾸 청함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하세요. 써도 되겠어요? 네, 뭐 같은 의미로 네.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다가 이쪽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목회 얘기를 하자면 참 긴데 길어요? 이거 2부, 3부 제작되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괜한 질문을 했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소원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수어를 처음 만난 거는 재수생 시절이었는데 수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수화 표현이면 복음 제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요. 나중에 대학에 가면 꼭 수화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수화를 좀 열심히 배워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학을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동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신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동아리 만들고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수어가 점점 늘고 이제 일반 사역자로 처음에 사역은 시작했지만 농아부 사역 이제 농인 사역자를 뽑는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됐어요. 그럼 청함교회는 언제 처음에 개척하신 거예요? 청함교회는 2010년 11월 21일에 저희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네, 추수감사절 날이었습니다. 11월 셋째 주니까. 네. 이제 저희 예배 드릴 때 첫날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쁨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그 처음 시작이 왜 그렇게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날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이제 미리 추수감사절에 첫 예배 드릴 거는 알고 있었고 그 전주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4일 주일에 사임 인사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저희 집에서 8명이 모였어요. 후배 4명하고 저희 가족 4명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평안교회 사역을 농아부 사역을 제가 맡아서 11년을 했으니까 그때는 전임 사역이었고 교구 신방도 하고 행정도 맡고 이제 청인 대상 사역이 너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제가 농아부에 쏟아지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었어요. 수호 활동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척을 하는 것 외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
농인과 또 청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저는 한 번도 아직은 드려본 적이 없는데 네. 그 예배 현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최성실 PD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예배 현장 함께 가보시죠. 농인은 한국 사람 맞습니까? 근데 언어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수어로 번역해야 돼요. 번역이 아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임시로 통역해야 돼요. 수어로 통역이라도 해야 돼요. 청함교회가 청각장애인과 함께, 청인과 함께 그렇게 음을 따서 청함으로 한 거거든요. 농인, 청인이 구분이 없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 이제 따로따로 다 자기 앉았던 자리에 모이는 건데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요. 성도들은 본인들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하고 교회 주방이 따로 없어서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 반찬 해오신 거 이렇게 나란히 진열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떠서 먹는 거예요. 일정상 서울에 왔었는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교회 찾다가 우연히 찾은 곳이 청함교회였어요. 저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거든요. 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예배드릴 때 청인들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같은 용인인데요. 이 사람이 언니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도 놔두고 화장실 갔다 갈게 언니처럼 챙겨준다고 했더니 자기가 언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못 들으니까 언니처럼 너무 잘 챙겨서 고맙다고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자기가 언니라고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먼저 가신다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붙잡고 같이 놀자고 있다가 끝나고 다른 데 가자고. 아니라고 먼저 가야 된다고. 지금 가는 거야? 아니야? 모시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희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매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순서로 돌아가면서 설거지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각자들 설거지 많이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힘들지 않는지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여자 성도분들이 만들고 설거지도 여자 성도들만 했어요. 남자분들은 대접만 받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청인 사회하고 좀 다르게 농사회는 집안일을 50대 50으로 하거든요. 같이 못 들으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몸에 배어 있어요. 남자 성도들이 이 설거지 하는 것을 되게 적극적이고 잘 해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왼손 주먹, 세상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쥐고 엄지를 왼손 바닥에 놓을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왼손 바닥에 엄지 놓고. L이 잘 안 된다. 네? L이 잘 안 돼. L이 잘 안 돼요? 네, 손가락 두 개 돼요. 이렇게. 얘기 아시겠죠? 예. 은혜 받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수화 조금 배웠는데 한글로 또 뜻이 나오면 그놈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수화가 사실은 외국어나 같거든요. 영어하고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다기보다 행복하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역이고 감사한 사역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농인들과 같이 가겠다. 느려도 답답해도 계속 같이 가겠다. 하나님 주신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개념이 기반에 있지 않으면 5년이 돼도 힘들고 10년이 돼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수화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전교인들이 다 이렇게 수화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교인이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네. 수화를 못하면 저희 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화를 못 하시는 분이 이제 등록하시면 저절로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죠. 자연스레? 예, 가르쳐 드리는데 네.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안 오세요. 그렇지. 이제 그런 게 네,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성도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왔다가 잠깐 들렀다가 아까도 이제 신승환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교회 그냥 단위로 한 번 주일 성수 때문에 한 번 오셨다가 이제 코가 꿰인 거죠. 성령의 고리에 코가 꿰인 거죠. 굉장히 귀한 분이네요. 네, 네. 스며드시는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방향이 천국을 닮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농아인 따로 청인 따로 이렇지는 않을 거 안 되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이루어보자라는 개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서로 소통하고 같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을 가지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수어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교회 적은 거기에 두시고 오후 예배만 오십시오. 수어가 어느 정도 실력에 이르렀을 때 본 교회로 돌아가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수어를 배우셔서 농인과 소통하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하죠.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먹는 건 참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좋죠. 거기는 음식을 또 싸가지 오더라고. 네.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뭐 어렵게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교회 안에 주방 시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만 사용할 수 있어서 네.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배달시키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수월한 방법은 네. 반찬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와서 네. 같이 나누는. 만약에 못 해오면 우리 사모가 좀 더 하면 되니까 뭐 이런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민 간 성도분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는 보통 다 하나씩 싸가지고 모여서 그렇죠. 드신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민교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은근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가끔 광고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식사할 때 맛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면 반찬이 줄어듭니다. 자꾸 맛있다고 얘기하셔야 반찬 가짓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할 때가 있어요. 그럼 미리 회의하세요? 아니면 아니 왜냐면 회의는 없어요. 반찬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겹칠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2주 전에 사단이 한 번 났습니다. 사단이 났어요. 요즘에 그 시금치 철입니다. 어. 시금치가 네 집이 시금치를 똑같이 시금치를 시금치 맞아. 나물만? 네. 시금치만 시죠. 시금치만 4개 넣고 네, 그런 날도 있고요. 김치만 4개, 5개 나오는 때도 있어요. 요즘에 김장철이라 또 김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니까. 달라요. 네. 네. 근데 참 신기하게 지난번에 한 번은 김치가 정말로 한 5가지 겹친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아내가 카레를 준비했어요. 잘 넘어갔어요. 카레는 김치가 네, 참 카레는 김치죠. 조화롭잖아요. 네, 카레는 김치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근데 아까 이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하시면서 수화를 동시에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인과 농인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예배인 거잖아요. 네.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한데요. 원래 제가 이제 농사역을 처음 시작한 교회에서 모이는 그 농인 성도들의 대상들이 대부분 구화였어요. 이제 구화인, 수어인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네. 보통 농인 그러면 수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구화분들은 어렸을 때 한글 교육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서 입모양하고 소리, 보청기를 끼고 소리에 좀 의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네. 입모양을 크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아서 제가 말도 하고 수화도 하는 것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어머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이 쉽지는 않은데 성인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는 말만 하는 것이 맞고 농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수어만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순도 좀 다르고 아까 자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글의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고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이렇게 문장이 섞여 있었어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수화체라고 저희끼리는 표현하는데 수어 어순대로 말을 붙여서 그렇고요. 네. 이제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농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순으로 바꿔서 하되 청인분들은 들으시면 이해는 하시니까 한쪽이 조금 손해 보실 수는 있죠. 그거 이제 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네. 네, 쉽지 않겠네요. 사실은 지금도 쉽지 않고요. 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청인들에게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지면 농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졸거나 농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청인 성도들이 너무 쉽다고 이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좀 졸거나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줄타기 하기가 너무 애매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연애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 네. 낮음, 네. 저음, 고음. 네, 수화해되게 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똑같은 그래요? 언어기 때문에 네. 이제 수어의 사이즈, 강약, 강약. 그다음에 표정, 몸짓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면 네. 음성 언어보다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네, 강한 네, 것도. 네. 보통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때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너무 검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죠? 수어에서도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별로 고맙지 않은데 억지로 고맙다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너무너무 고마우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 그래서 표정과 몸짓이 수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근육을 다 쓰시더라고요. 네. 얼굴에 다 드러나고. 네, 그래서 빨리 안 늙습니다. 인상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던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뭐 설거지 아주 잘한 장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인데 네. 이번에 그것도 특별한 사연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 가정이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농인 가정들 중에 좀 네. 대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결혼했고 네. 딸 둘 낳고 그 아이들 돌잔치까지 다 저희 교회에서 다 진행이 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가정이고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네. 아주 일꾼이시네. 보통 네. 청인과 농인이 같이 있는 교회에서 농인 성도가 안수 집사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은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앞으로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장로님이 되실 제목이신 그러네요. 거예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코다라는 영화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그 청각장애인 부모님과 청인의 자녀인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부모님이 귀가 안 들리셔서 수화를 하셔야 되는데 자녀는 또 청인이에요. 네. 그러면 그 대화를 어떻게 할까? 좀 전에 제가 궁금했거든요. 말씀드렸던 그 네. 집사님 가정이 부부가 농인이시고 네. 자녀들 두 딸이 다 청인이에요. 보통 이제 코다라는 말이 네. CODA 그래서 Children of Deaf Adult 그래서 농성인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청인이든 농인이든 상관없이 농성인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용어가 생겼어요. 네. 코다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영화로도 보셨고 네. 이제 저희는 매주 보고 있죠. 이 자녀들이 자라는 걸.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이 좀 늦는 것 같다고 걱정하시고 할머니가 좀 데려서 잠깐 맡아도 주시고 이제 한글 입이 터지는 그 한글 터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한 4살 가까이 될 때까지 말이 너무 느려서 그래요. 좀 걱정도 하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말을 잘해요. 둘 다. 네, 네. 수화도 하고. 네, 수화도 이제 모국어로 받아들인 거죠. 뭔가 답답했어요. 어떤 게 제일 답답했어요? 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어로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랑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루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도 자연스럽게 하고 네. 수화도 자연스럽게 네. 배우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 아닐 둘 다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나요? 둘 다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큰 아이가 네. 이제 둘째는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가면서부터는 다른 친구들이 수화를 안 하는 거를 눈치로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논문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논문들 보면 처음에 갔을 때는 얘네들이 수어를 막 써요. 같이 써요. 집에 하는 것처럼 말할 때도 써주고. 그러다 딴 애들이 수어를 반응을 안 해주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몇 주 지나면 수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수어를 열심히 쓰고 어린이집 가면 수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음성 언어가 발달할수록 코다 자녀들이 수어를 점점 안 쓰게 되고 나중에 사춘기에 가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하고 더 소통하기를 원하니까 수어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보이고 그래요. 농인이 어렸을 때 그 위에 있는 부모님은 거의 청인이거든요. 근데 청인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자란 셈이에요. 그런데 그 농인이 자라서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청인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사이에 소통이 또 맞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이제 대물림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많은 분들이 어디서 봤는데 내가 청암교회를 갔었나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어디서 봤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스 수화통역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가계부채 쌓여있는 것도 많지만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타협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있고요. 다른 건 다 있고요. 네. 오늘 온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명도 많이 나오고 네, 앞에 뉴스들 체크해보니까 좀 빠르기도 빠른 것 같고요. 오늘 좀 잘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뉴스 원고 중에 지명이나 익명 같은 게 나오면 저희가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오늘은 뉴스에 구리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구리 이렇게 해두면 이따가 뉴스 원고 들을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죠. 아무래도 뉴스 용어가 압축된 용어가 많고 또 속도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놓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농인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할까? 이 표현으로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더 쉽고 명확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죠. 안녕하세요. 한번 얘기 들으셨나요? 저도 오늘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예. 처음 시작한 건 2008년부터인 것 같아요. 여의도 MBC 시절부터 쭉 해왔고요. 이쪽으로 옮겨오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쯤 됐나 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정은희입니다.
저희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귀가 불편한 분 전혀 없고요. 왜 이렇게 저를 인도에 가시는지, 뭐라 가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길이 열려요.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제가 아나운서 같다고 했잖아요.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한켠에 정말 어떤 분들은 앵커분보다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농인분들하고 네. 수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어 통역사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반대로 이제 큰 화면에 나오는 앵커분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네, 농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농인분들한테는 저희가 앵커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일에는 뉴스에 나와서 이제 수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목사님? 직업병이 있습니다. 뭐예요? 방송 관계자분들도 갖고 계실 텐데 이명이 옵니다. 이제 이거 인이어를 왼쪽에 있으니까. 끼거든요. 근데 이제 잘 들어야 되니까 볼륨을 조금 크게 듣거든요. 근데 뉴스가 짧을 때는 뭐 8분, 15분, 20분 이렇게 짧을 때도 있지만 청문회 통역이나 뭐 선거 통역 이럴 때는 2시간, 3시간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방송 하시는 카메라 감독님들도 한쪽 귀가 이명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삐 소리가 매미가 한 마리 왼쪽 귀에 들어있어요.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유, 웃어넘길 수 없는 직업병. 그거 진짜 괴롭거든요. 그 선거 방송이나 재난 방송 같은 거 하실 때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앵커분들은 자료화면이라도 나가지. 수화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에는 30분마다 교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방송국 현지 사정상 그렇게 교대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편성은 처음에 1시간으로 시작했는데 길어지면서 2시간, 3시간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방송 길게 갈 때는 제가 4시간 반 뭐 이렇게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앉아서 꼬박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교대하기 힘들고 그냥 혼자 한 1시간, 2시간까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문회도 보통 2시간 정도는 그냥 해요. 하세요?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자, 서울 지역 개표 상황 다시. 태풍이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 지역에는 바람도 전남 지역까지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녹화가 아니잖아요. 실시간 아주 뭐 중요한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실수한 적은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실수 엄청 생방송이잖아요. 생방이니까 제가 예전에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6일째 이렇게 이제 원고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에 원고는 없었고 막상 시작할 때 소리가 들리니까 인이어로 6일째 그래서 6번째 날 6일째로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성함이 6일째 통일부 장관이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그래서 아니고 이름이 6일째 다시 썼죠. 예,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아시는 분들만. 네네. 저희 집에 가족들은 또 모니터를 가끔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콧물 흘리는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감기약을 미리 먹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콧물이 흘러요. 근데 이렇게 닦을 수가 없잖아요.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어다가 숨을 들여 마셔도 이제 제 소리가 나가진 않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훌쩍거리면 콧구멍이 작아졌다 커졌다. 전화가 와요. 방송 끝나면 아빠 콧물이 나요. 이런 수화는 없어요? 이렇게 코를 닦는 때? 있죠. 가려울 때는 그렇게 긁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화가 이제 있다라는 수화인데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코끝이 정말 간질간질할 때 있어요. 한번 긁고 싶은데 도저히 못 긁을 때는 한번 있다를 쓱 하면서 손톱으로 긁어내죠. 있다라는 말을 앵커가 해줘야겠네. 안 해줘도 제가 넣죠. 제가 번역을 의역을 해서 집어넣죠. 적당한 때. 네네. 그런 노하우가 또 생기시네요. 자, 목사님 사역이 뭐 설교도 하시고 뉴스 통역도 하시고 뭐 다양한 뭐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하는데. 네, 학교에서 수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화 수업이 있어서 안양에 가는 길이에요. 안양대학교 학생들한테 수화 가르치러 갑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 전에 최종 리허설이 있고요.
오늘 리허설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조율해서 마지막 뭘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고요. 저는 가서 촬영 준비가 돼서 산발이 펴고 핸드폰 한번 꽂아봐야 돼요. 언제 또 이렇게 수화로 무대를 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준비하면 좋은 분들 중에 몇 분이 계속 빠지셔가지고 실제로 무대 설 때 조금 많이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질까 봐. 오늘 촬영을 일단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거 7개 거를 다 찍을 거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인데 혹시라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찍은 걸로 대체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실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네요. 1학기 때 수업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수어 단어를 다 가르치고 대화하는 법을 보통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근데 2학기 때 수업은 학생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든 연구를 해서 자기들끼리 맞춰가고요. 이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오면 그 부분을 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수정해서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교수님께서 움직이면서 수화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예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런 노래 같으면 그냥 서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느껴져. 근데 움직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사이즈도 커지고 전달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열심히 해봐. 팀원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의견도 내면서 다 같이 공연 준비하니까 좀 더 딱 제가 원하는 수업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교수님도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생각보다 유익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교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잘 되면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게 되는 사회 속에서 이 친구들이 미랄이 되지 않을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나 말 한마디라도 수어로 인사하고 농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한테 있는데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잡이 많으세요, 목사님? 잡이 많은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사실은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눈물바다 된 저희 집에서 시작한 교회에 처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장애인 교회지만 외부 지원 없이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대부분의 장애인 교회들이 다른 큰 교회 후원을 십시일반 받아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누가 와도 뭘 또 도와주겠다고 뭘 내밀어도 저희는 외부 지원 받지 않습니다. 정의 도와주고 싶으시면 주세요. 저희가 비전 트릭하면 선교지에 뿌리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외부 지원을 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는 뭐 매년 비전 트립을 떠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가는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큰 교회 부모교역자로 있을 때 제자 훈련을 4학기로 했어요. 2년 4학기. 마지막 학기를 선교 교육을 좀 시키려고 비전 트립을 실시했었어요.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농아부가 해외로 비전 트립을 나간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 열어주셔서 수료자, 제자훈련 수료자에 한해서 필리핀의 농인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이후에는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장로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새벽 2시에 목사를 깨웠어요. 전화로. 목사님 할인 항공권이 떴는데 살까요 말까요? 중요하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가던 비용보다 절반 가까이 좀 저렴한 항공권이 떠서 그래서 이것도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일단 사놓고 보자.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샀어요. 근데 계속 매년 갈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2001년부터 계속 이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개척하고서 2010년부터는 매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30대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겠어요. 이제 15살, 16살 요때 만난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저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저한테 보내면서 나를 기억하느냐, 나한테 한번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채팅을 해서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닐라에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해서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농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월 달에 미리 답사를 한번 갔다 왔고요. 이제 7월에 농인분들 모시고 한 번 더 가서 현장에서 농인 가정들 방문하면서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매년 같은 곳을 가는 이유는 있으세요? 이제 같은 곳이라는 것은 필리핀에서 바꾸지 않는 건데요. 성도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일본에도 농인이 있고 중국에도 농인이 있고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른 데를 가면 안 되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해외 여행이 돼버려요. 비전 트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한 군데만 정하고 계속 가자.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들을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도 계속 만나니까 공항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그 친구들이 막 뛰어서 안기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도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뢰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필리핀에 있는 농아인 학교 근처에다가 라면집 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인 학생들 라면 싸게 혹은 공짜로 좀 끓여주고 그 농인 친구들이 좀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돕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다들 농담인 줄 알고 목사님이 무슨 라면집 사장을 해요. 그런 걸 뭐하러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은퇴하면 그쪽에 가서 농인들하고 계속 라면을 통하지 좀 잘 않을까. 끓이세요? 잘 먹습니다. 막 찌고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도 잘 끓이시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청각장애인 수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 44만 명쯤 될 겁니다.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훨씬 적은데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가 노인성 청각장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귀가 조금씩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는 그 인원 수는 이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99년도부터 제가 농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14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20년 지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노인성 청각장애 분들이 과거에는 장애인 그럼 좀 감추시고 숨기시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장애인 그러면 그 자녀분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갈 만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어 사용자만 딱 따지자면 한 5만에서 7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요. 네, 전체 등록 인구는 4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냥 먼 이웃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청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이 2%도 채 안 된다라는 통계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농인분들이 아무래도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존재 증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게 눈으로 어떤 현상으로 보이면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농인 입장에서는 복음을 볼 기회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은 글로 적혀 있거나 소리로 방송으로 들리게 되는데 농인들한테는 수어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수어로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적고 농인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수어로 복음을 볼 기회 자체가 적은 겁니다. 아니,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화면의 반을 그 설교 말씀을 자막으로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 목사님 다음 하실 말씀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셔서 그 자막을 크게 넣어드린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원고를 그대로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다 올려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요? 중도장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국어로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글 자막이 올라와도 사실 그걸 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영어 아니라 러시아어 같은 자막을 보면 우리가 TV
이해 안 되겠죠. 안 되죠.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언어들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농인 입장에서는 한글이 제2 외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은 당연히 하겠지라고 보통 생각하셔서 네. 밑에 자막이 있으면 수어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한글 자막이 있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한 글자씩 읽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하나 한 글자씩 스펠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네. 빨리 지나가면 못 알아보는 것처럼 예, 농인분들은 한글을 빨리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새 OTT 보면은 멀리 개 짖는 소리 이런 것까지 다 달아주시는데 네.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아예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군요. 네, 네. 그 음성 언어의 실력에 따라서 한글 실력에 따라서 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농인분들이 청력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청력의 손상 정도나 손상 시기, 나이대가 다 달라요. 몇 살 때 농인이 됐느냐에 따라서 한글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느 한 사람한테 딱 포커싱을 해서 이 사람은 자막을 주면 되겠지, 혹은 이 사람은 수화를 주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농인들 다 만족시키려면 자막도 있어야 되고 수화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의외로 이 청각장애인들이 많다는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네. 청각장애인을 주로 생기는 이유,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있는 농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제일 많은 경우는 2살이나 3살 때 네. 고열이 고열이 있었다라는 답을 참 많이 들어요. 네. 이제 선천적이다, 선천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보통 학적으로 나눌 때 보면 언어 습득 이전이냐 이후냐로 많이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모국어로 수화를 받아들이느냐 한글을 받아들이냐 요 기준으로 네. 선천적이다 아니다를 기준해요. 네. 보통은 태어나는 기준으로 0세를 기준으로 선천적이다 네, 후천적이다 네, 네. 할 것 그렇죠. 같잖아요. 네. 그런데 2세, 3세 사이에 언어 습득기 이전과 이후로 보통은 나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열병 때문에 네. 고열 때문에 네. 청각장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답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네. 그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건데요. 네. 이제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수어 실력보다도 농인을 대할 때 마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청인 성도들, 들리는 성도들한테도 가르칠 때 농인 성도들이 우리보다 좀 못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똑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농인이나 청인이나 똑같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예수 이름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같은 조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들으니까 조금 더 앞에 가 있고 너는 못 들으니까 좀 뒤에 가 있어라. 이게 아니고 네. 누구라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 개선이 좀 한국교회 전체에 좀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가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려서 굉장히 공감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막연하게 저 또한 네. 그분들의 문화가 있겠지, 네. 뭐 그분들의 세계가 있겠지라면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어떤 벽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자책감이 들고요. 정말 함께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됐던 것 아유, 같아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목사님 수어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네.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왼손 등에 오른손잡이신 경우에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교차하셔서 이렇게? 위에 다리를 툭툭 두 번 치시면 툭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너무 거는 쉽다. 표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숙이고?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표정과 몸짓이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라면 조금은 아주 미세하게 숙일 수는 있지만 실제는 숙이지 않아도 표정으로도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모두 이 시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한번 목사님처럼 수고하시면서 감사합니다로 인사로 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는 농이든지 청이든지 관계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대상을 구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똑같은 원칙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인이나 청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